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491번째 시간으로 한국인의 식문화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의 식문화. 한국인은 주변 민족에 비해 예로부터 많이 먹었다고 한다. 이름하여 대식국. 오죽하면 한국인이 식사를 조금만 덜 했어도 보릿고개 이야기는 없었다. 옛날 전쟁이 날 때 하도 많이 먹어서 식량 보급이 부족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조선시대 성인 남성의 한 끼 쌀 섭취량은 420cc, 여성은 300cc, 아이는 약 180cc 정도였다. 420cc는 현대 한국 남성의 하루 쌀 섭취량과 맞먹으며 평민들은 보통 2끼를, 왕족이나 양반들은 삼시세끼 챙겨 먹고 야참에 자릿 조반까지 5끼를 먹었다. 그런데 여기서 5끼라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끼니 개념과는 좀 다르다. 예를 들어 영국의 티타임 같은 것을 끼니에 포함시켰다고 생각하면 된다. 기록 사진에 나오는 식사량을 보면 현대 한국인과 외국인이 다 같이 놀랐다. 자세한 것은 한민족의 식사량 문서도 참고하자. 인터넷에 조선시대 선비의 식사량이라고 돌아다니는 이 사진은 사실 선비의 사진이 아니다. 가슴의 크기 등을 봤을 때 중인 정도로 보인다. 예전 조선시대 남자들은 밥을 무려 5공기, 참외 5개 등의 기타 반찬을 한 끼에 먹었다고 한다. 물론 먹을 만큼 열심히 일해야 했기 때문에 뚱뚱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고 한다. 상대적으로 아침이나 저녁보다 점심을 부실하게 먹은 건 맞는다. 예전 점심은 식사라기보다는 간식에 가까웠다고 한다. 애초에 점심의 어원이 불교 용어다. 마음의 점을 찍는다는 뜻. 왕도 보통 점심에는 국수 등 간단하게 때우고 밖에 나가는 등 에너지 소모가 클 때만 제대로 된 점심을 먹었다. 게다가 당시에는 짜게 먹어도 어차피 고된 농사 때문에 땀으로 염분이 죄다 배출되어서 괜찮았다고 한다. 물론 요즘 같은 시대엔 얄짤없이 고혈압 크리.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다른 이야기도 있다. 과거의 밥은 잡곡의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많이 부풀어 올랐다는 것과 또한 과거 한국인은 점심은 죽 정도로 때웠기 때문에 식사량의 총합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또한 잡곡밥을 먹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쌀밥과는 달리 먹어도 배가 금방 꺼지는 속성이 있다. 조선시대 실록의 기록을 보면 흉년 때조차 백성들은 쌀밥만 찾아 먹고 잡곡 귀한 줄 모른다고 베스라치들이 평민들을 비판하는 부분이 있다. 당시 기준에도 쌀은 고급, 보리 등의 잡곡은 저급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던 모양이다. 애초에 명칭부터 잡곡이다. 흔히 일반 백성은 쌀밥을 못 먹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조선시대 후기에 와서 벼농사가 활성화된 남쪽 지방의 일반 백성들은 경제력만 뒷받침된다면 쌀밥을 먹을 수 있었다. 물론 농촌에서 춘궁기부터 주수전까지는 보리밥이나 잡곡밥을 많이 먹었겠지만 쌀밥의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각종 기록이나 외국인의 목격담을 참고해보면 의외로 일반 백성들이 많이 먹고 잘 먹는다는 내용이 많다. 물론 흉년의 경우는 예외다. 솔잎, 소나무 껍질, 도토리 등의 지금 생각하면 후들들한 각종 구황식품을 먹고 견뎌야 했던 이면이 존재한다는 것도 알아두자. 그나마 18세기 이후 감자와 고구마 같은 훌륭한 구황식품이 전래되면서 사정이 나아졌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국인의 대식은 이미 조선시대에서 유구국, 오키나와까지 알려질 정도였고 한말의 한반도를 다녀간 여러 서양인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바이기도 하다. 자세한 것은 참조. 사실 옛 과거의 역사에서 관왕과 굶주림을 무의식적으로 떠올리기도 하는데 이는 일제치하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겪었을 때의 고생에서 생긴 잘못된 인식이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은 한민족의 실생활 측면에서 봐도 단절의 시대였고
요즘 와서는 한민족이 제대로 못 먹고 굶주렸다는 잘못된 인식을 깨기 위한 자료가 많이 나오고 있다. 다만 한 가지 좀 의아한 것은 조상들의 식생활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이에 대해 체계적인 기록을 별로 남겨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밥을 엄청나게 많이 먹는 문화는 현재 노인 세대들의 청년기까지 나타나는 문화다. 노인들한테 물어보면 사발, 공기가 아니다. 아예 고봉밥으로 드셨다는 증언을 들을 수 있다. 실제로 씨름선수 이만기가 아는 형님이 출연했을 때 지나가듯이 밝힌 바로는 1970년대 당시 한국 정부에서 근대적인 농업기술이 아직 발달되기 전이라 곡물 생산을 정식시키기 위한 통일벼 농기계 보급을 비롯한 식량 정산 계획과 동시에 당장 있는 쌀의 과소비를 억제하고자 과도한 식사량, 특히 쌀을 비롯한 공유를 개선하려고 지금은 흔히 볼 수 있는 스테인리스 밥공기를 식당 등지에 전면으로 보급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인들은 큰 사발에 밥을 가득 담아 먹는 비대한 식사량을 가지고 있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또한 한국인은 매운맛 같은 자극적인 맛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대표적 한국 음식 중의 하나가 김치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외국인들이 한국 요리라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비빔밥, 떡볶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한국인들은 매운 음식을 비교적 잘 먹는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요리에서 매운맛이 발달한 이유로 먹을 것이 부족한 과거의 식욕을 자극하기 위해서라는 의견이 있다. 사실 먹는 것 자체가 풍부한 나라는 음식도 단순한 경향이 있다. 하지만 과연 정근대의 한국이 식량이 부족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고 실제로 당시 조선인들의 식사량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한국에 고추가 전해진 것이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는 점, 정통 한식의 경우 맵지 않은 게 주류라는 점, 맵고짱 한국 요리의 대부분은 근대 이후에 형성된 점을 볼 때는 그냥 현대 한국인들이 매운맛을 좋아한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더 최근에 들어서는 매운맛을 좋아하는 한국인이 일종의 밈화되어서 이런 사회적 트렌드가 역으로 식문화에 영향을 주어 캡사이신의 사용 빈도가 크게 늘어나고 엽기 떡볶이나 불닭볶음면처럼 고통스러울 정도의 매콤함을 강조하는 듯 매운맛을 강조하는 경향이 급증하기도 했다. MSG 역시 아지노모토 출시 이후 대부분의 한국 요리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 결과 한국인 대부분이 MSG가 들어가지 않은 음식을 맛없는 음식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생겼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로는 MSG가 들어가지 않은 요리를 먹는 것이 미식가라는 풍조까지 생겨서 식당에서 MSG를 넣지 말라고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이렇게 자주 사용된 MSG 덕분에 근대 이후로 개발된 한국 요리 대부분의 오리지널 레시피는 MSG이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